병원 내에서도 출입이 제한된 이곳은 소아 중환자실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이들. 뽑아야 돼. 이제 또 뽑아줄 건데 좀 잘 쳐야 돼. 잘 칠 수 있어요? 무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가라. 자, 이제 뽑아요. 기침하고 숨 들이쉬었다가 옳지. 입에 있는 거 빼야겠다. 네. 지난밤 아이들을 지킨 소아흉부외과 곽재건 교수. 네, 또 숨. 잘한다. 또 돼지한테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교대 시간이 되면 곽재건 교수는 더 바빠집니다. 아이들의 상태와 경과를 자세하게 공유하죠. 중환자실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특히 이제 레지던트들은 연차가 올라가면 중환자도 또 볼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 시간이 아니면 또 중환자 파악하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일찍 모여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진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곽재건 교수의 진료실 앞. 얌전하게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귀여운 꼬마 4살 서율입니다. 안녕, 엄마랑 같이 앉아. 네. 서율이는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습니다. 심장을 이루고 있는 2개의 심방과 심실 중 심실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는데요. 서율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왼쪽 심실, 오른쪽 심실 2개가 다 고르게 발달을 못해서 한쪽은 그냥 포기를 하고 한쪽만 최순환으로 써야 되는 단심실 교정을 가야 되는 애고 거기까지 가기 위한 단계적으로 수술을 몇 번을 했었고 선천성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동안 2번의 수술을 받았고 이번에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주로 아이들이기 때문에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 그 기술의 난이도라든가 뭐 병의 위중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거에 앞서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기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이 마음이 무겁고 어깨도 무겁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서유리처럼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는 한 해 약 3,000명. 아이들의 작은 심장이 계속 뛸 수 있게 곽재건 교수는 정성을 다합니다. 잡은 거 하나도 안 들리고 아마 초음파 또 봐도 2년 전에 보느라 똑같이 별일 없을 거예요. 또 수술 받은 거 생각도 안 날 텐데 아빠가 나 엄마가 수술 받았다고 얘기해줬어. 근데 그 신경 안 썼대. 완전히 심장이 보통 애들이랑 똑같거든. 나가서 신나게 놀고 그랬대. 뭐 전혀 제한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다. 양치질 잘해야 돼. 또 이 충치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충치 치료하다가 충치 균이 혈액 켜고 들어가서 심장에 균 생기면 아주 심란하고 양치질 하는 거는 버릇처럼 잘해야 된다. 식사하고 한 5분 10분 안에 꼭 깨끗이 다 구석구석 다 해야 돼. 쉬운 언어로 진료하는 곽재건 교수. 아들 좀 패주는 거 아닌데. 네, 그래서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 가까이. 엄청 미남자에다가 체력도 좋아 보이는데 왜 운동을 안 할까?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응? 소리도 다 잘 들리고 심장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랑 완전히 똑같으니까
운동 더 해요. 뭐 운동 열심히 해야 이제 한참 쭉쭉 클 텐데. 네. 그리고 이제 심장병 수술 받은 거 상처도 잘 안 보이고. 네. 이게 그 뭐 저기 다 괜찮으니까 네. 이제 마음껏 하라고. 수술 후 환자들의 생활이나 일상 습관에도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담배 피는지 술 마시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거 못하게 제가 이게 환자한테 뺏은 거 이거 못 피게 하려고 뺏은 거 이런 거. 불편한 환자한테서 아, 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담배 냄새 딱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 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다 뒤져가지고 이렇게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잔소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내용을 세세하게 차트에 다 적어 놓습니다. 얘가 나중에 오면 걔 드론 날리면서 공군 가고 싶었더니 그러면 딱 기억나면 그럼 이제 물어볼 게 생기는 거죠. 저는 차트에다가 누가 보면은 웃길 만한 그리고 교과서에는 그렇게 쓰지 말고 딱딱딱딱 쓰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냥 제 말로 그렇게 적어놓고 가끔가다 제 동료들이 이제 제가 본 환자를 같이 차트에서 볼 때 막 웃어요. 그런 것까지 적어놓냐고. 네. 200 나왔거든요. 200이요?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곽재건 씨. 전공의 2년 차인 그는 현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다. (20여 년) 전에도 그는 이곳 어린이병원에 있었습니다. 아침은 먹고선 수술당 들어가면 좋은데 일이 많으니까 힘드니까 아침에 좀 자느냐고. 그러니까 아침에 좀 자느냐고. 의사가 딱 이제 더 늙어 보이는데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그땐 정말 바빴어요. 저 때는 집에 못 가들 때거든요. 월요일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지내고 일요일 한 3시쯤, 오후 3시쯤에 집에 가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저러고 살았는데도 재밌어요. 새로 막 너무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성인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아 심장 수술. 하지만 그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고 알아야 될 것도 많은데 또 하다 보면 또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걸 고치는 그런 수술법들이 눈앞에서 수술을 잘 하시는 교수님들이 딱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보면 무슨 예술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고 두렵긴 생각도 조금 있었지만 그냥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살 서유리가 병원에 왔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검사. F대 쪽으로. 곽재건 교수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체크해가면서 점검합니다. 이게 수술 전 상태고요. 지금 서유리가 이런 상태로 돼 있고 지금은 혈류 흐름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아래로 가는 거 있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건 여기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최근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혈액의 흐름도 분석합니다. 수술장에서 생기는 변수와 오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걸 좀 구체화하고 그 생각했던 게 맞다 틀리다를 검증을 하니까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뭐 좀 계속 결과에 개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뭐 잘 도입이 돼서 혈관에 대해서 뭔가 수술을 하는 환자들한테 루틴하게 쓰이면 아무래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서유리가 심장 수술을 위해 입원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3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당일 서유리가 수술실로 향합니다.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 이 마음을 곽재건 교수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손 닦는 한 3분, 5분 동안에 밖에서 막 걱정하고 있을 부모님한테 이제 끝나고 나서 잘 됐다는 말 할 수 있게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항상 하고 들어갑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두 개의 심실 중 하나의 펌프만으로 살아야 하는 서유리. 온몸을 돌고 온 피가 심장을 거치지 않고 폐로 흘러갈 수 있게 연결합니다. 혈액 순환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5시간에 걸친 수술. 드디어 봉합합니다. 마지막까지 수술장을 지키는 곽재건 교수. 다행히 수술하는 동안에 크게 예상해서 벗어나는 일은 없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비교적 주 과정은 빨리 끝난 편이고요. 재수술인데도 이게 많이 유착 같은 것도 박리도 빨리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 다음 날. 처치를 할 때마다 서유리가 반응합니다. 잘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제보다는 많이 안정됐고 이제 안정돼서 재우는 것도 이제 깨우기 시작했고 옆에서 좀 뭔가 처치를 하면 거기에 반응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바로흡도 많이 생기고 해서 아마 내일 중에는 그 인공호흡기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서유리가 무사히 퇴원해 다시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강당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모이는 환호회 행사입니다. 곽재건 교수도 참석했는데요.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내가 배운 대로 혹은 고민한 대로 잘 해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지나면 그거 정말 보람 있고 신나는 일이기도 하고 저희가 수술을 잘 해놓으면 걔가 평생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보람 있고요. 자기가 심장 수술 받은 거는 기능 걱정을 원래 애들은 안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애들이 잘 지내는 거 보면 기분 좋죠. 아이들을 치료한다는 건 어깨가 2배로 무거워지는 일.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곽재건 교수는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떤 어른이 될까요? 여기 조금 특별한 의사가 있습니다. 솔직히 잘 올랐던데 컨디션 어때? 괜찮아요. 절인 거는? 절인 것도 괜찮고? 네. 아이들에게 친근하고 다정한 의사. 근데 부풀어 올랐어요? 이번에 태어날 때 꽃게 먹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익혀서 먹으면 돼. 집에서 사다가 쪄 먹으면 되지. 막 무쳐 먹을 거 아니죠? 양념게장으로. 네, 그러면 환자들에게 장난도 잘 칩니다. 잘 지내다가 왔어? 네 해야지. 네. 쌤 배 좀 만져볼게. 이 들어간 배예요? 예. 감기 안 걸리고 좋아요. 숨 한 번 크게 쉬어보자. 크게 쉬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 또. 좋아, 한 번 더. 아, 좋습니다. 첫 번째 그 한 달 치료한 거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몸에 백혈병 없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거 잘 유지하는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보호자와도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죠. 시간을 좀 이렇게 천천히 가질 수 있으면서 뭐 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라든지 이렇게 좀 딴소리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아, 사실은 이거 궁금했는데 하면서 슬쩍슬쩍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그게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이주연 교수를 찾아오는 아이들은 소아암, 백혈병 환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열 안 나고? 네. 오늘 수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전체 백혈구가 2,900개고 빈혈 수치는 11이고요. 혈소판은 22만 개고 잘 올랐는데요. 그리고 배 안 아팠어, 집에 가서? 집에 가면 잘 네. 먹고요. 변도 잘 보고요. 네네. 그 왜 할아버지네 잠깐 갔다 온다지 않으셨어요? 네. 갔다 왔어요? 네. 좋았겠다. 지금 사실 회복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지원 강화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충분히 너무 힘들었으니까 쉴 만큼 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요일에 입원해서 월요일에 심장 초음파 보고 그날 시작하는 걸로. 축구를 좋아했던 초등학생 하진이는 올여름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열이 지속적으로 나더라고요. 고열이 났는데 근데 또 아침이 되면 괜찮아서 또 학교를 또 가고 근데 또 하교하면 또 열이 또 고열로 오르고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갔죠. 백혈구 수치가 좀 높게 나와서 이거는 좀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좋겠다고 주의를 하겠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하진이 엄마. 이주연 교수를 만나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딱 처음 저랑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 물론 안심하라고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백혈병으로 인해서 죽는 아이들은 많지 않다. 그 말씀을 먼저 이제 해주시고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또 안심이 되고 교수님이 해주시는 치료를 받으면 되겠다 이런 그냥 어떤 확신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그냥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환자가 다 잘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 이주연 교수는 희망을 먼저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아이가 이제 잘 살게 될 확률 같은 거를 물어보시는데 실은 백혈병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죽는 병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치료가 잘 되면은 결국에는 뭐 남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 치료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내일 똑같이 지낼 수 있어서 그렇게 좀 희망을 주로 처음에는 드립니다. 아이들마다 걱정되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사춘기 이후에 이제 아이들은 사실 검색하고 하면서 조금 이게 죽는 병인지 좀 죽음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대체로의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제 머리가 빠지는지만 주로 많이 물어보고 많이 아픈지, 뭐 학교 갈 수 있는지, 사실은 뭐 먹어도 되는지 이런 지금 사실 당장의 어떤 치료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걱정하는 바도 그런 거여가지고 그런 대답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주연 교수도 소아암 환자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배가 한 번 아프면은 밤에 자다가 깨서 이 빈도가 점점 잦아지면서 이제 한 달에도 한 번 이상 이렇게 조금 자주 새벽에 아픈 거죠. 부모님이 이거 한번 검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주대병원으로 소견서를 들고 왔고 2년 반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던 이주연 교수. 당시 그 병원에서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살리는 의사가 됐습니다.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뭐 학교는 못 다니고 이제 그런 생활이 아무래도 제 인생에서는 너무 이제 큰 부분이 차지해서 그때부터 이미 이제 나는 의사가 되고 싶고 나도 이제 나처럼 이런 병에 걸린 아이들을 내가 좀 해야겠다. 이제 좀 좋아했던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제 혈액 종양 오실 거냐.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되게 좀 뭐 머쓱해하면서 뭐 약간 뭐 혈종은 이러면서 이제 좀 안 하고 싶어하고 사람도 좀 없고 이제 그런 현실을 사실은 병원에 있으면 좀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남들이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힘들고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를 이렇게 병에 걸리게 하고 낫게 한다면 나한테 이 길을 좀 가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웃으며 회상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하루하루가 빙판길을 걷는 기분이었다는 이주연 교수의 어머니. 그때는 거의 다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저도 늘 긴장 상태고 사실은 제가 밖에서 울고 들어갔어요. 우는 건 밖에서 울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얘가 엄마 울었어? 응.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지. 처음에는 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눈물만 났기 때문에. 근데 얘도 참 주연이도 밥을 못 먹는데 제가 밥 먹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얘는 막 계속 구역질 하게 되고 막 그 힘들어 하는데 내가 옆에서 때가 됐다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냄새가 얘가 역겨워 하는데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미안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견디고 잘 성장해 의사가 된 딸. 어머니는 이주연 교수가 환자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의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자기가 환자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들에 대한 이해가 높으니까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됐으니까 너가 진짜로 그 환자들을 정말 너의 자녀가 치료한다 이런 생각으로 치료하면 그 환자들도 얼마나 기쁘겠어. 하진이가 다시 입원했습니다. 계속해도 새로워. 재발을 막기 위한 항암 치료를 위해서인데요. 척수에 놓는 항암 주사. 하진이는 이런 치료를 앞으로 2년 정도 더 받아야 합니다. 처음 진단 시에는 하진이는 전이는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예방 목적으로 앞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예방 목적의 항암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진이의 병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먹방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하진이는 지금 뭐가 가장 먹고 싶을까요? 갈비. 치킨은 지금도 먹어. 양념치킨 아니면 프링클 치킨. 갈비와 치킨을 하진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참 이런 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도 너무 씩씩하게 해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아이가 씩씩하니까 또 저도 힘이 또 나는 것 같아요. 본과 1학년 선생님들이시죠. 그 뒤에 나오겠지만 행사에 이주연 교수가 강의실에 섰습니다. 본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아 혈액 종양 수업. 신경모세포죠. 이거 어디 생길까요? 이름만 봐서는 모르겠죠.
골도 뼈 중에서 어디 모르겠죠. 이게 우리가 소아의 특성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세게 치료하면 암이야 잘났겠지만 독성이 심하니까 남은 인생을 살 때 그 독성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실 이 정도 치료해도 그래도 이거 한 만큼 애들이 잘 사는 거예요. 재발도 안 하고. 그러면 조금씩 치료를 줄여보는 거죠.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이주연 교수가 강의 도중 자신의 투병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제가 99년에서 2000년대 치료받았으니까 이게 발표되기 전이어가지고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번까지 하고 면역 치료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했습니다. 소아 혈액종양 의사를 하게 된 꿈을 키우게 된 경력이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됐는데 인기 없는 소아과에 거기서 더 인기 없는 혈액종양을 왜 하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소아혈액 종양분과에 대해 생각해보는 학생이 생긴다면 목표 달성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대해서 뭐 예후가 안 좋다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치료가 어렵다 뭐 생존율이 낮다 한참 이렇게 얘기하고 뭐 병기 설정에 관한 얘기 뭐 치료에 관한 얘기 막 하지만 사실은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막 이렇게 듣게 되면은 이게 기억이 잘 안 남거든요. 저의 어떤 하나의 이 투병 경험과 그래서 결국에 이과에 오게 된 선택의 이런 과정들도 우리 뭐 선생님들한테도 또 어떻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하진이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엔 근육에 맞는 항암 주사입니다. 잘했어. 잘했다. 와. 잘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는 친구. 드디어 이번 항암은 끝. 이제 아빠와 동생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이제 웃네. 너무 좋아요. 아빠랑 같이 놀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요. 문득 하진이의 꿈이 궁금해졌습니다. 요리사랑 의사도 되고 싶고 목사님도 되고 싶고 축구 선수 있었는데 이제 축구 못하네.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축구 선수는? 네, 물 건너가. 비록 축구 선수는 포기해야 하지만 의사라는 꿈이 생겼다는 하진이. 이주연 교수 같은 소아암을 이긴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화이팅. 화이팅. 혈기 맞고 잘 맞고 갑시다. 치료를 받고 있는 부모님들께는 너무 다양한 힘듦이 있을 거고 그게 뭐 가족의 문제든 뭐 재정적인 문제든 일단 혼자는 아니고 저희가 같이 사실은 아이를 치료하기 위한 같은 팀이니까 좀 힘든 상황이 있으면 사실은 좀 뭐 의사가 이것까지 신경 쓰겠어 싶더라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승선이 있다면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자라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도 있죠. 이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생각을 너가 할 것이다. 이유는 없는데 이제 이유를 너무 찾지 말고 사실 빨리 치료 잘 받고 금방 끝나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니까 너무 이제 이 일이 나한테 왜 생겼는지에 대한 생각만 하지는 말고 좀 앞으로 뭐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좀 견디면 좋겠다. 제가 치료한 아이들 중에 또 이제 좀 소아혈종으로 네, 치료돼서 의사가 돼서 소아혈종의 후배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의사들은 오늘도 아이들 곁을 지킵니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좀 크게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아계통에서
각 과들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질환의 중증도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복합경을 갖고 있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희가 예전에는 못 살리던 애들을 살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그 어린이병원, 소아 쪽의 의료는 그래도 발전은 하고 있구나. 아이들을 살리는 의사들이 더 많아지려면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 같은 놈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요 근래. 그리고 그 놈들이 또 15년, 20년쯤 후에 또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이런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 용기 있게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뭐 건수, 병원의 흑자, 적자 이런 논리로만 쳐다보지 말고 딱 표현하기는 힘든 그런 가치들 있잖아요. 어린이 환자들을 말로만 그러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힘을 내고 할 수 있게 그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